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두 분과 티타임을 잠깐 가졌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이제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받아서 그 얘기를 나눠보고요. 제가 또 아이온큐에 관련된 중요한 힌트들을 수집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변곡점이 가깝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이신 김정상 교수님과 크리스먼 루 교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2025년에 64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낸다고 했는데 이 주석을 보면은 16대 1의 오류 수정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64 곱하기 16을 해서 1024개의 큐비트가 들어가게 되는 개념인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요거를 좀 여쭤봤습니다. 2025년 64AQ 수준의 16대 1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은 물리적 큐비트가 총 1000개 넘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일단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fault tolerance, 이제 내결함성이라고 해서 오류가 극복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마이너스 12레벨 수준의 오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값은 알고리즘의 난이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직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생각하는 16대 1 정도의 오류 수정은 이 정도의 오류를 달성하지는 못하겠지만 64AQ 수준의 필요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오류가 갑자기 극복되는 건 아니고 64개의 어느 정도 쓸만한 큐비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오류 수정을 가져갈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64AQ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6인 1024개가 아니고 만약에 이때 갔을 때 큐비트 품질이 좋다면은 1대1로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6대1에 너무 꽂히지 말라. 라고 이해를 했어요. 어쨌거나 64AQ에 도달하는 게 메인이지 16대 1의 오류 수정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아예 랜덤한 에러가 아니라서 아예 랜덤한 에러면 고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고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 기술적 로드맵은 4, 5년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 그대로 모두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 수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바로 도입시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대 1 오류 수정이 메인 포커스가 아니고 64EQ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양자 기술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 수정이 팍 들어가서 뭐 치명적인 단점의 오류율이 극복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먼 루 교수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인터뷰를 모두 분석하고 있는데 이전에 초전도체 방식에 대해 답이 없다라고 하셨던 부분 인상이 깊었다. 그랬더니 초전도체 방식은 큐비트 자체가 인공적으로 제조되어야 하고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많다. 그리고 흔히 초전도체 방식의 기업들은 뭐 구글이나 IBM을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데 순수 양자에 투자하고 싶다면 양자 외의 사업들이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 대기업들은. 그래서 차라리 순수 양자에 투자한다면 아이온큐가 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한국인 비중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이온큐에 많이 투자해서 지금 비중이 뭐 30%가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기업들 모두 양자에 관심이 많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투자자들도 다양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걱정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던 게 이제 한국인 주주 비중이 아까 3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한국 주주들을 좀 신경을 써줘서 뭐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아직은 아이온큐가 회사 초기 성장 단계라서 뭐 직원이 아직 30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Investor Relations라고 하죠.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또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가 매우 작다. 그래서 이미 CFO 토마스 크레이머나 IR 담당 임원인 조던 셔피러 상무가 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마련하겠다, 염두하고 있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서 김정상 교수님께 드렸던 Q&A 세션에 대한 후기를 좀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제일 핫했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확장성의 핵심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에 대한 진전 사항이 어떠냐라고 여쭤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온 트랩에 있어서는
큐비트를 확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해결법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광학적인 방식으로 광섬유와 또 광학 스위치로 여러 양자 칩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로 쓰겠다. 그리고 이게 포토닉 인터커넥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 단일 노드, 이 단일 칩에서 100개까지의 큐비트 확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얘기는 옛날에도 나왔어요. 근데 300개까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일 칩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멀티노드 스케일링은 뭐냐면 이 칩들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포토닉 인터커넥트 핵심인데, 광학적인 방식으로 얽힘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되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 얽힘을 만드는데 10초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을 개선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큐비트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연, 그리고 어느 정도 실험은 됐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양자 투자자들, 흔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 진입할 때 양자 컴퓨터 나오면 모든 컴퓨터 다 대체하는 거고, 우리 손에 양자 노트북이 들어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복잡한 변수들이 많은 계산들, 그리고 산수 같은 거는 고정 컴퓨터가 더 잘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고정 컴퓨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쓰이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같이 풀 거다. 각자 잘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빠르게 갑자기 양자 노트북이 나오고 갑자기 모든 기업들이 하나씩 놓고 쓰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서서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투자를 단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양자 기술은 꾸준히 견고하게 발전이 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전략 기술로 가져가면서 이 기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그 선두에 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칩에서 100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300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칩을 연결하는 게 핵심인데, 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개선 중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왜 중요하냐? 이온 트랩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인 큐비트를 늘리는 게 어렵다라는 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만큼 속도를 진전시키면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이온 트랩 방식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총평은 뭐냐? 아이온큐는 로드맵대로 꾸준히 잘해가고 있다라는 힌트가 오늘도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 양자 투자는 길게 보고 차근차근히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두 분과의 티타임 후기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요한 힌트, 제가 수집한 힌트를 공유 드리면서 아이온큐 잘하고 있고 변곡점에 가깝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력 자유연구소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